네,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실습 강의를 맡게 된 김광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저와 C 프로그래밍 실습 수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재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래밍 실습은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 C 언어 워크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건데요. 서문을 읽어보면 이 워크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논리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제작된 교재이다. 훈련하는 훈련서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단계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논리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반복적인 실수 문제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실수 문제들을 풀면서 프로그래밍 논리를 차근차근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C 언어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프로그래밍 논리 연습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어떤 언어와 상관없이 C, C++, 자바, 파이썬 어떤 언어든지 프로그래밍 논리를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교재는 영역 1부터 4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는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서 총 1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단계씩 16단계를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C 프로그래밍 실습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C 언어 교재에서 다루는, 즉 C 프로그래밍 이론 수업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문법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 언어 C 프로그래밍 이론서나 아니면 다른 C 언어 교재, 인터넷 사이트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번의 스텝에 걸쳐서 저와 함께 C 프로그래밍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원리대로 잘 따라오면 C 프로그래밍이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목차를 간단하게 볼게요. 영역은 4가지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앞으로 우리가 4주 동안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 기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이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 사용과 데이터 입출력, 두 번째 스텝 B 스텝은 단순 조건문, C 스텝은 복합 조건문, 그리고 D 스텝은 반복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 기초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달에는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 응용이라는 스텝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4개의 스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영역인 함수를 사용하는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영역에서는 구조적인 데이터, 구조체와 포인터, 파일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영역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 기초 이 중에서 스텝 A를 지금부터 함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A입니다. 변수의 사용과 데이터 입출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C 프로그래밍 실습에서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크롬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실습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권하는 것이 구글의 크롬입니다. 구글 크롬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크롬에서 ripple.i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ripple.it, ripleit입니다. 이 ripleit은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 코딩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웹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언어들이 제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파이썬, 루비, 자바스크립트, HTML, 스킴, C#, 자바, 이런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C를 사용을 해서 리플릿으로 프로그래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습은 바로 이 리플릿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ripple.it를 앞으로 C 프로그래밍 실습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환경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ripple.it을 지금부터 들어가서 코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ripple.it이 실행이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자, 요 부분의 화면, 자, 요 부분의 화면이 바로 코딩하는 소스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이 실행 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코드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에는 그 코드에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여기 재생 버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코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에는 변수라는 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변수를 사용하고 간단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변수라는 거. 변수, 예를 들어서 이런 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애플 카운트. 자, 얘는 사과의 개수, 사과가 몇 개인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고요. 어떤 변수든 간에 이 변수가 담을 수 있는 값의 종류, 그를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int 애플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떤 값이냐면 사과의 개수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고요. 정수형의 변수입니다. integer라는 정수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int 애플 카운트.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int 애플 카운트.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볼게요. 자, int price. 자, 이 변수는 사과의 가격입니다. 역시 정수형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넣고 뒤에다 써주는 거는 주석문 또는 영어로 커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과 아무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글자들입니다. 요렇게 커멘트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실제로 코드에 해당되는 거죠. 자, int price.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라는 것은 변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변수의 값을 할당.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의 값을 가져옴 또는 읽어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값을 할당하거나 값을 읽어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배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변수의 값을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읽어올 것이냐. 자, 그러면 위에는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 볼게요. 사과는 1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프라이스라는 값에다도 변수에도 값을 할당을 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즉, 사과가 15개가 들어있고요. 사과의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플 카운트 곱하기 1,000원. 요게 바로 사과 전체의 가격이 될 겁니다. 이때 price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어떻게 값을 집어넣냐면 애플 카운트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가져와서 1000을 곱한 값을 즉 15와 1000을 곱한 15,000이라는 숫자가 price에 할당이 됩니다. 자,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의 가격 15개, 사과 15개의 가격을 우리가 화면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찍습니다. 자, 화면에 출력할 때 print f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print f.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찍으려고 하냐면 price를 찍으려고 해요. price라는 값을 찍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price라는 값을 찍으려면 화면에 어떻게 찍을 건지를 요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의 가격은 몇 원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물음표 얼마 몇 원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이 프라이스가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적어주면 요게 바로 퍼센트로 시작하는 이 포맷 지시어라고 부릅니다. 사과의 가격은 %D1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바로 이 %D 자리에 뒤에 나와 있는 프라이스가 들어갑니다. 이 프라이스는 아까 형태가 정수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정수형은 디지트라는 뜻의 D, %D로 이 포맷을 정합니다. 사과의 가격은 %D1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한 줄을 내리게끔 백슬래시라고 불러요. 백슬래시 n 이렇게 넣어주면 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내려가는 엔터 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C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틀인지 이렇게 제일 먼저 맨 위에다가 include stdio.h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메인이라는 부분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자, 여기에 중괄호로 끝납니다. 이게 메인이 요만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조금 보기 좋게 블록으로 시작한 다음에 탭 키를 한번 눌러주면, 탭이에요. 탭 키를 눌러주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게 가장 일반적인 화면에 보이게끔 줄여보면 이렇게 include stdio.h 메인, 그 다음에 메인이 출발해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이 코드에서 변수들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변수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거나 값을 읽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변수를 다루다가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찍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다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게 실행 버튼이라고 그랬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사과의 가격, 사과가 15개라 그랬는데, 자, 이 사과를 20개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죠? 1,000원짜리 20개. 자,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 2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읽어내서 화면에 출력한다. 자,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 여기다가 int unit pric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변수는 어떤 변수냐면 사과 한 개의 가격입니다. 역시 정수형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따라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따라서 쳐보면 되는 겁니다. 주석문, 커멘트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니트 프라이스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유니트 프라이스는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은 애플 카운트와 1000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유닛 프라이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역시 20,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쳤을 때의 장점은 사과의 개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과 하나의 단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과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1,20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됐다,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라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24,000원으로 바뀌죠. 컴퓨터한테 변수들의 값을 주어가면서 적절한 계산을 통해 그 계산의 결과를 화면상에 뿌려주는 것. 이게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입출력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과의 단가와 개수를 입력을 받아서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한다. 자,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의 단가와 개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냐면, 자, 오늘의 대원칙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실습 과목이 진행되는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생각 후 코딩. 생각을 충분히 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코딩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생각 후 코딩입니다.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사과의 단가를 입력받는다. 2번. 사과의 개수를 입력받는다. 3번. 이제 뭐 하면 되겠죠? 사과 가격을 계산한다. 4번. 사과 가격을 화면에 출력한다. 자, 이게 바로 사과의 단가와 개수를 입력받아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한다 라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다. 어떤 값을 계산한다. 어떤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사과의 단가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 코딩이 끝났으면은요. 필요한 변수를 정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사과의 단가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가의 이름을 정할게요. 사과의 단가.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죠? 유닛 프라이스. 사과의 개수는 애플 카운트. 사과의 가격은 프라이스. 자, 이렇게 필요한 변수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의 이름을 정했으면은요, 이 변수의 이름을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자, 필요한 변수를 선언한다. 자, 선언을 하겠습니다. int unit price 그 다음에 애플 카운트 그 다음에 price. 자, 이렇게 변수를 3개를 한꺼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이제부터 생각 후 코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코딩을 할 때 오늘은 이제 코딩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사과의 단가를 입력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사과의 단가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 그리고 사과의 단가를 입력받음. 이렇게 화면상에 친절하게 사과의 단가를 입력하세요 라고 먼저 화면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과의 단가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의 단가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은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상에 찍는 거는 printf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printf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사과의 단가를 입력하세요 라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변수의 값을 화면에 찍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따옴표만 들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과의 단가를 입력받는다. 얘는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 scan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의 단가는 우리가 변수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unitprice라고 썼죠. 자, 이 unitprice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printf와 마찬가지로 scanf에서도 앞에다가 형식을 정해줘야 됩니다. 즉 unitprice라는 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 이 입력을 받을 때 어떤 형식의 값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unitprice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디지트 %d로 입력을 받고요. scanf는 아주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변수 이름에 숫자를 입력받는 변수에는 반드시 ampersand라는 이 기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포인터를 배울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할 것입니다. 자, 그냥 지금은 %d 같은 숫자를 입력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변수 이름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칙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러면 사과의 개수를 입력받는 것도 똑같겠죠. 자, printf 먼저 사과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화면상에 찍어주고요. 그리고 scanf로 받습니다. %d로 입력을 받겠죠. 자, 사과의 개수는 애플 카운트예요. 그런데 역시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ampersand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사과의 가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죠.
price라는 값에다가 무언가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값은 애플 카운트와 유닛 프라이스를 곱한 값입니다. 단가와 개수를 곱하면 전체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과 가격을 화면에 출력한다. print f. 사과 가격은 프라이스죠. 근데 이 프라이스를 화면에 찍을 때는 형식을 지정을 해준다 그랬죠. 프라이스는 어떤 변수예요? int,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d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이게 무슨 값인지를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여기다가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전체 사과의 가격은 %d1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한 줄 내리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메인에 사과의 단가와 개수를 입력받아서 전체 사과의 가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printf, scanf, printf, scanf 두 번을 거쳐서 변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과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사과의 단가를 입력하세요.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죠. 자, 사과의 단가 1,000원. 사과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개수 15개. 그러면 전체 사과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연습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고 뭔가 그 변수들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그 변수의 값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printf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변수의 사용과 입출력이라는 과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연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연습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내용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 워크북의 스텝 A를 다 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실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실수 문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은 후 이 값을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고 출력하라.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은 후 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드는 해가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2017년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 입력받은 태어난 연도를 빼고 그리고 플러스 1 그러면 나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릿해서 요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메인만 놔두고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은 후 이 값을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고 출력하라. 단 나이는 이렇게 계산한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라. 자, 변수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정해줬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변수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매겨 볼게요. 생각 후 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대원칙 기억납니까? 생각 후 코딩이에요.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는 절대 코딩하지 마세요.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생각 어떻게 정리하니까 순서대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은 후. 자, 여기 제일 먼저죠.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받은 후.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순서를 매기면 이렇습니다. 하라고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은 후,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은요, 나이를 계산. 근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나이는 여기 나와 있죠. 2017 빼기 태어난 연도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죠? 출력하라. 그래서 나이를 출력함.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스텝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수 이름을 미리 정해줬잖아요. 태어난 연도는 birth year, 나이는 age.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둘 다 정수. 그러면 그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어떤 함수 쓴다고요? printf. 태어난 연도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태어난 연도는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scanf. 자, 태어난 연도는 birth year라는 변수예요. 근데 이 birth year를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d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받을 때는 반드시 앞에 ampersand 붙여준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나이를 계산합니다. 나이는 age라는 변수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시됐죠? 2017 빼기 태어난 연도는 birth year,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면 됩니다. 자, 나이를 출력합니다. printf. 자, age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age를 출력을 하는데, 자, age를 출력할 때 얘는 %d죠. 숫자니까. 그래서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생각 후 코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라고 출력하고, 연도를 입력받고, 나이를 계산하고, 나이를 출력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냐면, 생각이 한 줄씩 코드가 나오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라. 그러면 한 줄.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음, scanf 한 줄. 나이 계산, age에서 2017 빼기 한 줄. 나이를 출력함, printf 한 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태어난 연도는 그러면 200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이는 18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예를 들어서 깜빡하고 요 뒤에 세미콜론이라는 부분을 뺐어요. 빼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여러분, 에러가 뜨면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에러가 났으니까 그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에러, 이 문장에서 에러 메시지 중에 에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잖아요. 요게 이제 에러잖아요. 그러면 요 에러라는 부분에 보면은 main.c에 지금 11번째 줄 세 번째 칸입니다. 자, 11번째 줄에 세 번째 칸 바로 여기에요. 자,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지금 요 세 번째 칸 여기를 진행을 하려다가 에러가 났다 라고 하면서 밑에 문장을 읽어보면 expected semicolon before scanf 요거 앞에 요거 전에 세미콜론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바로 요 문장 바로 위에 있는 코드, 이 코드에 세미콜론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 제대로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온도 변환입니다. 섭씨 온도를 입력받아서 이 값을 화씨 온도로 변환 계산하여 출력하라.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화씨 온도는
접시 온도를 1.8 곱해서 31을 더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라.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입력받아. 입력받는 게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하라.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코드로 옮기기 바랍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아파트 평형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평형 제곱미터 단위로 분양 면적을 입력을 받아서 평형 단위의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라. 평형 단위의 값은 제곱미터를 3.305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인트 대신에 이제는 플로트를 쓴다는 거. 이 플로트는 정수값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가 있는 실수형 변수입니다. 이 실수형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05번 날짜를 계산하는 건데요. 날짜의 개수, 날수를 입력을 받아서 이 날수에 해당되는 기간이 모두 몇 초인가. 즉 초를 계산할 때는 날수에 하루 24시간, 24를 곱하고요. 1시간은 60분이죠. 60을 또 곱하고 1분은 60초니까 60을 또 곱해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날수를 입력받아서 그 날수에 24, 60, 60을 곱한 그 값인 초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점수 3개를 입력받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이 점수들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총점 어떻게 계산하죠?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점을 나누기 3.0 하면 평균이 됩니다. 점수와 총점은 전부 다 인트인데 평균은 소수점 이하가 생기기 때문에 플로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7번은 파일 용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파일 용량을 기가바이트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이 값을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바이트 단위로는 얼마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입력은 하나고요. 출력은 3개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메가바이트는 기가바이트를 1024 곱해서 나오는 값. 킬로바이트는 메가바이트 곱하기 1024. 바이트는 킬로바이트 곱하기 1024. 그래서 이 변수 4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3기가바이트는 이런 식으로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바이트 숫자에 해당된다라는 게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단순 조건문이라는 스텝 B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